안녕하세요, 얼바인들입니다. 오늘은 이민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영주권과 시민권, 그것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시고 또 많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것, 오늘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얼바인들이가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거의 영주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민권은 너무 심플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영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분들이 영주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전반부에는 영주권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설명드리고요. 후반부에는 영주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해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사실 전반부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후반부 들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제가 영주권에 대해서 하나의 주제로 따로 다뤄본 적이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소개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권에 대해서 웬만큼 아시는 분들은 첫 부분은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뒷부분 혹시 본인이 잘못 알고 계신 건 없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하면서 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주권을 지금 신청해서 기다리시는 분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영주권 준비하실 때 오늘 영상 짧게 보시고 준비하는 방향이 좀 바르게 설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얼바인데드의 이민 이야기, 영주권과 시민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얼바인데드가 지난번에 그 이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4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체류 신분, 두 번째 돈,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어, 영어, 네 번째는 조급함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체류 신분이 바로 영주권입니다. 사실상 체류 신분을 해결한다는 것은 영주권을 받았다는 뜻이죠. 사실 제가 지난번 4가지 말씀드리면서 이 4가지 순서가 그 중요한 순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첫 번째 나온 그 체류 신분을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영주권과 시민권이 도대체 뭔가요? 아직 이민에 대해서 처음 관심 갖는 분들은 이 두 가지 개념조차 혼동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미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예외적으로 그 이중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더 이상의 한국 국민이 아니고 이제는 미국 국민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권이라는 것은 국적이 바뀌는 거고 미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모두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은 그 국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영주권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최고 단계의 영주 비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얘기하면 그 여권에 스티커처럼 붙여주는 그 일반 비자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비자들은 보통 그 비자의 목적에 따라서, 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약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고요. 하지만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면서 다른 조건이나 제약이 없는,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보통 10년 단위로 갱신이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박탈당하거나 아니면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미국에서 자유롭게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영리활동들, 그 밖에 시민에 준하는 대부분의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바로 영주권입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는 그 사람이 미국에서 죄를 저질렀을 때, 시민권자는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으로서 처벌을 받는 거죠. 하지만 영주권자는 그 나라의 엄연히 말하면 국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추방으로 됩니다. 또 시민권자는 국민으로서 선거권이 있죠. 하지만 영주권자는 선거권이 없어요. 또 시민권자는 그 나라의 국민이니까 그 나라의 국민이 다른 나라 가서 살다가 한참 동안 살다가 다시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영주권자는 이 나라 미국에 체류하겠다는 목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해외에 오랫동안 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나가 계시려면 또 일정한 절차가 필요로 해요. 하지만 그 미국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 그 영주권과 시민권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차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합니다. 영주권보다 시민권이 좀 더 그 확실한 그 국민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받을 것 같지만 사실 영주권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들 고민을 해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욱이 시민권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서상으로 왠지 그 대한민국을 등진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시민권을 잘 안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요약하면 시민권은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고 국민이 되는 거고요. 영주권은 편하게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에는 어떻게 있을까요? 보통 크게 4가지 얘기하거든요. 처음에는 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 부모한테 입양, 두 번째는 투자 이민, 세 번째는 취업 이민, 네 번째는 가족 이민입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사실 그 결혼할 상대자가 시민권자면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미국에서 그 결혼을 가장한 영주권 취득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미국 이민 당국은 결혼 이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같은 것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특이하게 결혼 영주권은 일반적으로 10년짜리 영주권을 주는 게 아니라 2년짜리 짧은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 결혼한 거 맞네?를 다시 판단하고 그때 진짜 영주권을 주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거는 결혼이라는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과연 그 결혼이란 거를 이용하면서까지 영주권을 받아야 되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으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거짓 결혼하는 사람들도 사실 좀 많이 있거든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이민은 가장 빠르게 이민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00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1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리저널 센터라고 그거의 절반 금액으로 또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도 한 5, 6억 이상 됩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그냥 단순히 영주권만 받기 위해서 쓰기에는 상당히 좀 큰 금액이고요. 또한 투자 이민의 안 좋은 점은 아무래도 돈과 관련되다 보니까 이민과 관련된 좀 사기꾼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이민이라는 게 단순히 그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일반 투자와는 다르게 또 이민이라는 게 걸려 있기 때문에 투자 건수들이 사실은 좀 아주 심플하고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뭐 이자들 못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을 못 받기도 하고 또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한 돈에 원금도 손실 보는 경우도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게다가 투자 이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불, 50만 불 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금액을 계속 올린다고 미국 이민국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맨날 올린다. 네, 언제까지 유예해준다. 올린다. 언제까지 유예해준다. 계속 그렇게 지금 몇 년간을 끌어온 것 같습니다. 그 결국은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금액이 사실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금액이 더 오르게 되면 투자 이민으로 투자하시기에 많이 좀 힘겹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취업 이민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는 이민의 통로예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데 미국 내에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해외에 있는 좋은 인재를 데리고 와서 영주권을 주고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미국 현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영주권이 없다면 이 사람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회사에서 서포트 해줘가지고 영주권을 받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취업 이민은 그 회사에서 일할 사람 영주권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좀 구분이 많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제일 높은 것은 1순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국제적으로 뭐 인지도가 높거나 그런 뭐 운동선수, 뭐 저명한 학자 그런 사람들을 보통 1순위라고 그러고요. 2순위는 보통 석사나 학사 이상 졸업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의 전문직 경력이 있는 사람들 보통 5년 이상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3순위는 비숙련자나 아니면 경력이 있더라도 뭐 한 2년 정도 되는 짧은 경력의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3순위는 미국에서 그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영주권을 주고 일을 시키는 그런 개념의 영주권 취득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가족 이민인데요. 가족 이민은 먼저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먼저 미국에 와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땄을 때 그 사람의 가족이 한꺼번에 다시 초청해가지고 이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거는 영주권자 본인은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의 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는 그 외에도 부모와 형제자매도 또 같이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나 형제자매를 초청하려면 영주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이제 시민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가족 이민으로 많이 오세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 가족 중에 한 명이 미국에 가 있으면 그 다음에 줄줄줄줄줄 이민 간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실제 이제 미국에 계시면 보통 그 이민 오신 분들이 하나의 대가족을 이루고 계세요. 네.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네, 엄마 아빠도 있고, 아들도 있고, 고모 이모에 그렇게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얼바인드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많이 부럽습니다. 명절 때 같을 때 그들은 같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한국다운 그런 분위기도 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썰렁해요. 네, 이렇게 하면은 영주권이랑 시민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그 영주권에 대해서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그 개념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영주권은 영주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미국에서 살 수 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요. 정확히 말하면 영주권은 박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영주권의 의미는 내국인이 아니에요. 자국민이 아니고 외국인을 내국인처럼 자유롭게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랑 한국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규정은 네, 1년 중에 6개월 이상을 미국에 머물러야 됩니다. 미국에서 체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 너무 6개월 이상 나가 있게 되면 나중에는 그 영주권 자체가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6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서 도장만 찍고 오면 된다. 예전에 그렇게 알고 계신 분 많았는데요. 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1년에 반 이상을 거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영주권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다. 요즘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영주권을 점점 받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마치 영주권은 뭔가 좀 되게 잘난 사람 아니면 좀 돈이 많거나 아주 막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 아니니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왜 영주권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입양이나 결혼이나 가족이민, 그 다음에 취업이민 모두 뭔가 좀 미국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 영주권을 주는 거고요. 투자이민도 마찬가지죠.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가져와, 그럼 영주권 줄게. 네, 취업이면은 노동력을 가져와. 좋은 노동력을 네가 가져오면, 우리나라에 없는 좋은 거를 가져오면 내가 영주권을 줄게. 하지만 가장 폭넓은 게 취업이민이고, 취업이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순위 되게 좀 유명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3순위 허드렛 일을 한 사람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잘난 사람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네, 영주권은 결론은 먼저 준비한 사람이 먼저 받습니다.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취업이민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었죠. 그러면 1순위는 2순위나 3순위보다 항상 우선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1순위, 2순위, 3순위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구분을 주기 위해서 나눈 것밖에 안 돼요. 미국 이민국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습니다. 너무 잘난 사람만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너무 또 못난 사람만 데리고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쿼터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네, 내가 그 미국이 1순위는 한 해에 몇 명을 주겠다, 2순위는 한 해에 몇 명을 주겠다, 3순위는 한 해에 몇 명을 주겠다, 이걸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3순위를 이만큼 주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접수를 별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되게 낮아요. 그러면 3순위가 사실은 1순위나 2순위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1순위가 진짜 이만한 인원을 주려고 정해놨는데 정말 세계에 있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랬을 때는 1순위가 다른 순위보다 훨씬 더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1순위, 2순위, 3순위 여러가지 그 제약된 상황에서의 그 실제 접수하려고 하는 영주권의 종류에 따라서 접수 가능일과 승인 가능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접수 가능일과 승인 가능일에 대해서 매달 그 날짜를 발표하거든요. 그것을 바로 영주권 문호라고 부릅니다. 보통 한 매달 초에 한 10일경 그때 그 다음 달에 문호를 결정을 해요. 실제 최근에 문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순위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2순위와 3순위는 오픈입니다. 오픈이라는 거는
날짜와 상관없이 접수하고 승인해 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맞으면 사실 기간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1순위는 날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다는 거는 내 조건도 맞아야 되지만 또 최소한 승인 가능 시간, 접수 가능 시간까지 일자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상황도 1순위가 2순위나 3순위보다 받기가 좀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네, 어떨 때는 1순위가 더 빨랐다가, 어떨 때는 3순위가 더 빨랐다가, 어떨 때는 2순위가 빨랐다가. 하지만 중요한 것은 1순위가 2순위나 3순위보다 반드시 빠르진 않다. 네, 이것은 팩트입니다. 네, 네 번째 질문. 영주권 어떤 것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영주권이 다르다. 보통 비자랑 좀 헷갈려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생 비자 신청하면 학생 비자가 나오죠. 그러면 학생 비자는 다른 비자와는 완전히 다른 학생 비자만의 고유의 할 수 있는 것들, 할 수 없는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투자 비자를 들어가면 또 투자 비자가 나오면 투자 비자는 또 학생 비자랑 달라요. 그리고 뭐 관광 비자도 마찬가지고, 비자는 내가 신청한 거에 따라서 그 나오는 비자가 정해져 있고 그 비자는 각각 비자들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은 달라요. 영주권은 내가 취업으로 신청을 했건 아니면 뭐 투자로 신청했건 아니면 가족으로 신청했건 일단 영주권을 받고 나면 영주권은 하나입니다. 그 차이가, 비자는 조건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건부라는 것은 목적에 따라서만 활용할 수 있는, 하지만 영주권은 범용입니다. 자유롭게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자가 범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종류가 달라질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영주권으로 신청하셨던 결국 영주권은 하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많이들 물어보시는 건데요. 취업 영주권 신청하실 때 취업이란 거는 회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청사를 서포트할 수 있는 회사. 그 회사는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거 오해죠, 분명히. 자격 조건은 없진 않아요. 하지만 무슨 특별한 자격 조건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민국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 취업 비자를 스폰할 수 있는 회사는 그 회사가 신청자의 월급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회사냐, 그 기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상대방 회사가 뭐 엄청나게 큰 회사일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정말 작은 회사도 돼요. 내 월급만 감당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좀 약간 애매하죠. 내 월급을 감당해 준다? 보통 실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신청자 본인의 1년 연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의 순이익이 신청자의 연봉을 넘어서면 돼요. 아니면 이 회사의 순자산이, 현금 자산이 신청자의 연봉을 넘어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진 않지 않나요? 보통 한 사람 연봉 해봤자 뭐 적으면은 3, 4만 불, 많으면 뭐 한 20만 불, 요 정도 선일 텐데 이 회사라는 게 그 정도만 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크진 않아요. 게다가 그러면 이 회사는 반드시 수익이 나는 그런 회사여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영주권을 지원하기 전에 그 H1B나 그런 그 자기 일하는 비자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비자에 대한 스폰.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그 비자에 대한 스폰을 받아왔다면 이 회사가 적자라도 이 사람의 월급을 지금까지 계속 좋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것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민국에서는 비자를 스폰할 수 있는 회사를 아주 큰 회사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그 월급만 잘 줄 수 있는 회사라면, 그게 미국 회사라면 다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영주권을 스폰할 수 있는 회사는 사실상 자격 조건이 없는 거죠. 오늘 미국 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그 체류 신분, 그 중에서도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얼바인데드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이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주권, 시민권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은 다양한 사람을 다 영주권을 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차이점은 보통의 경우에 그 사람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나오겠죠. 물론 최근처럼 좀 영주권 받기 어려운 시기에는 좀 그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 걸릴지 모르지만 신청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웬만하면 나온다는 게 사실은 통설입니다. 물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얼바인데디가 앞으로도 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계속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그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저 얼바인데디는 어떻게 이민을 왔느냐.
그리고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 이민론 스토리에 대해서는 사실 향후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영주권 얘기 나왔으니까, 네, 저 얼바인데도 취업 영주권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그 미국 이민이나 뭐 영주권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민 변호사가 아니에요. 저는 실생활에서 필요한 수준의 정보를, 실생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것을 참고만 하셔야지 이것을 100% 믿고 모든 걸 다 준비한다? 아, 그러면 안 되겠죠. 만약에 그 일부 명쾌하지 않은 설명이 있거나 아니면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러면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또 만약에 뭐 비자나 영주권 문제가 필요해가지고 준비를 하시게 되면 그때는 정말 뭐 변호사나 법무사 전문가들을 찾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얼바인데드가 나름 고민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큰 그림을 잡으시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